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삶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특히 죽음은 인류가 발을 내디든 순간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며 우리를 끊임없이 사색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본질을 직시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많은 현상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죽음만큼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려왔고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마치 현실이 될까 두려워하듯이 애써 외면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죽음은 오랜 시간 금기시되어 왔으며 그저 피하고 싶은 종착점 혹은 회피해야 할 불청객으로만 여겨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슬픔,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나의 마지막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직시하기보다는 애써 눈을 감게 만들었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죽음은 분명 자연스러운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멀리하고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죽음에 대한 대화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심지어 불경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자락에 드리운 어둡고 침묵해야 할 그림자처럼 다루어졌고 종교나 철학의 영역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논의될 뿐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좀처럼 그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둘러싼 이러한 침묵과 회피는 역설적으로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이죠, 이 모든 오랜 금기와 관습을 깨고 죽음 그 자체를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분야가 존재한다면 어떠실까요? 상상조차 어렵게 느껴지던 이 역설적인 질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움과 함께 깊은 호기심을 느끼실 겁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본질을 파헤치며 삶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학문, 바로 죽음학, 혹은 타나톨로지라고 불리는 분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핵심 주제입니다. 죽음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그 지적인 충격과 동시에 밀려오는 궁금증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해 왔는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죠.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죽음학은 우리에게 여러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이토록 오랫동안 두려워하고 피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죽음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히 죽음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죽음학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유도합니다. 이 학문은 죽음을 단지 모든 것의 끝이 아닌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온전히 인식하게 돕습니다. 우리가 외면해왔던 죽음의 본질을 학문적으로 마주하는 이 여정이 왜 지금 이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이토록 절실하게 필요한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죽음학의 탄생부터 그 여정을 따라가며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찾아 떠나보시죠.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죽음과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때 삶은 더욱 선명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죽음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이 여정은 어쩌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그 시작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존재했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으니까요. 고대인들은 죽음을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거대한 문이라 여겨 매우 장엄한 의식을 치르며 경외심을 표했고 때로는 죽은 자가 다시 현세로 돌아올까 두려워 무덤을 견고하게 봉인하는 엄격한 풍습을 따르기도 했죠. 죽음은 삶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존재로서
늘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깊은 두려움과 함께 숭고한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중세시대를 휩쓸었던 흑사병처럼 거대한 죽음의 물결 앞에서 인류는 한없이 무력함을 느꼈고, 죽음은 그저 신의 섭리이자 개인이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극도로 꺼렸고, 슬픔과 애도의 감정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겉으로는 담담한 모습을 보이려 애써 노력했죠.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죽음을 애도하는 문화가 오히려 화려하게 꽃피웠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과 더불어 이를 애써 외면하고 싶은 복잡한 마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를 애써 아름다운 베일로 가리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현대에 들어서면서 죽음은 과거보다 더욱더 은밀하고 개인적인 존재로 변모해버렸습니다.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죽음을 병원이라는 특정한 공간 안으로 밀어 넣었고, 우리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이라기보다 의료적인 실패나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죠.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도 우리는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 속에서 죽음은 마치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금기처럼 깊이 자리 잡았고,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귀중한 기회는 물론 죽어가는 이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며 교감할 기회마저 안타깝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삶의 필수적인 일부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며 우리는 오랫동안 견고한 침묵의 장막 뒤에 숨어 지내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견고한 침묵의 장막을 과감히 걷어내고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용기 있는 성우자들이 마침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이나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학문적으로 깊이 탐구하고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죽음학의 대모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 침묵을 깨고 말기 환자들의 심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인류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했지만 정작 죽어가는 환자들의 심리나 그들이 겪는 감정의 변화에 대한 의료계의 이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퀴블러 로스 박사는 병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수백 명의 말기 환자들과 오랜 시간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 간절한 희망과 깊은 절망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이고 예측 가능한 감정의 흐름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그녀가 제시한 죽음의 5단계, 즉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의 단계입니다. 퀴블러 로스 박사의 이 혁명적인 연구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정서적 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기념비적인 저서 죽음과 죽어감 On Death and Dying 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죽음을 학문적으로 다루는 죽음학 타나톨로지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용기 있고 인간적인 시도는 죽음이 더 이상 숨겨야 할 금기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임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었답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용기 있게 내딛는 발걸음처럼 말이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의 혁명적인 연구는 죽음을 둘러싼 깊은 침묵을 깨고 마치 어둠 속에 갇혀있던 미지의 영역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것과 같았죠.
그녀의 용기 있는 시도는 죽음을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이나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인류가 반드시 탐구하고 이해해야 할 보편적인 인간 경험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우적인 노력 덕분에 죽음은 드디어 학문의 영역으로 당당히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요. 바로 죽음학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죽음의 신 타나톳에서 이름을 따온 이 학문은 죽음이라는 금기를 깨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그 본질에 다가가려는 인류의 지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죠. 퀴블러 로스 박사의 저서 죽음과 죽어감이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면서 많은 학자와 의료인들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단순히 피해야 할 종착점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서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이러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죽음학은 비로소 정식 학문 분야로 그 위상을 공고히 다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 대학 강단에서는 죽음학 강의가 개설되고 연구기관에서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학은 그 이름만 들으면 어딘가 무겁고 음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채롭고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학문입니다. 단순히 죽음 자체를 해부하는 것을 넘어 죽음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총체적으로 탐구하죠. 예를 들어 죽음의 심리학 분야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 슬픔을 겪는 유가족들의 애도 과정,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마치 마음의 지도를 그려내듯 죽음이 남긴 상처와 그 치유의 길을 탐색하는 것이죠. 또한 죽음의 사회학은 사회 구성원들이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죽음에 대한 문화적 태도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합니다. 장례 문화, 애도의식, 그리고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 금기와 관습들이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인류 문명의 흐름 속에서 죽음이라는 큰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추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화인류학 분야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죽음 의례와 사생관을 비교 연구하며 죽음이 인간의 문화와 정체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밝혀냅니다. 이는 마치 지구촌 곳곳에 숨겨진 죽음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죽음의 윤리학은 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현대 의료 윤리의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며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마치 생명의 경계선 위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등대지기의 역할과도 같을 겁니다. 이처럼 죽음학은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윤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죽음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인류가 죽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유한함 속에서 의미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죽음학은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윤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죽음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인류가 죽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유한함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애써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깊이 있는 지혜의 원천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죽음학이라는 학문의 등장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죽음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현대 사회에 과연 어떤 울림을 주었을까요?
죽음학은 단순히 이론적인 연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 의미 있고 존엄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웰다잉, 즉 잘 죽는 삶을 준비하는 개념의 확산이죠. 과거에는 죽음을 입에 담는 것조차 불길하고 금기시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직접 써 내려가는 노련한 작가처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의지를 지키려는 이러한 인식 변화는 죽음학이 이룬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일 겁니다. 또한 죽음학의 발전은 말기 환자들의 평안한 마지막을 돕는 호스피스 및 완화 의료 시스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고통은 물론 심리적, 영적인 안정까지 얻으며 품위 있고 편안하게 마지막 여정을 보낼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확충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위한 유가족 돌봄 프로그램 역시 죽음학의 중요한 기여 중 하나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실감과 깊은 슬픔에 잠긴 이들이 온전히 애도하고 그 아픔을 통해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도록 돕는 것이죠. 마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 황폐해진 마음의 밭을 다시 일구어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는 농부처럼 이 프로그램들은 상처 입은 영혼에 치유와 회복의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이처럼 죽음학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우리 모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 평화롭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광범위한 죽음학 연구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죽음학은 단순히 죽음이라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넘어 죽음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애써 피해야 할 두렵고 금기시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히려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성숙하게 준비해야 할 대상이라는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에서 어두운 색깔이 밝은 색깔을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듯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있기에 삶의 소중함과 의미, 그리고 아름다움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이치와 같을 겁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삶을 이해하는 첫걸음인 셈이죠. 죽음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잘 죽는 법을 알려주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죽는 법을 고민하고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역설적으로 잘 사는 법을 깨닫게 해준다는데 그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매 순간의 소중함과 유한한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낼지, 어떤 가치와 신념을 추구하며 살아갈지 깊이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학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묻게 하는 강력한 질문을 던지며 유한한 삶 속에서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존재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 의미를 능동적으로 탐구할 때 비로소 삶의 유한함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학이 우리에게 건넨 가장 값진 선물은 결국 삶을 더욱 깊이 있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죽음에 대한 솔직하고 열린 대화가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더 큰 빛을 발하며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삶이라는 별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죠.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금기 혹은 미스터리한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